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후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네, 오늘 낮에 국회 과방에 출석한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이자연 기자. 물론 사실로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전제로, 정확히 말하면 다 확인된 건 아니다라는 전제로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장내가 술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믿기 힘든 내용인데 지금으로선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고, 뭐 여기까지는 많이 나온 내용이죠. 체포하고, 그런데 사살하고, 그리고 이걸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제보가 지금 자신에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또 들으셨는데요. 미군도 몇 명을 사살해서 미국이 북한 폭격을 하도록 유도할 거다. 뭐 이런 제보도 있었다고 했고요. 또 저희가 들어보진 못했지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이준석 의원은 뭐 어떻게 거취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 오비들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비라는 게 그 은퇴한 기관 요원을 의미하는 아마도 올드보이의 약자겠죠. 예. 그 은어인데 뭐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 힘든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질의 이후에 이제 김병주 의원이 이걸 약간 뒷받침하는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의원실에서 알려드린다라고 하면서 예. 저렇게 지금 공개가 된 내용인데요.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언급한 제보랑 비슷한 관련 내용이 김병주 의원실에도 그 제보가 다수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긴급 수사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이걸 막으려고 좀 긴급하게 수사가 필요하다 요청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최 교수님, 요거는 좀 짧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예. 미군을 사살해가지고 북한의 폭격을 유도해서 한반도를 완전 전쟁 상태로 몰아가서 예. 그래서 이제 위기를 탈출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건데 글쎄요, 저게 정말 사실이라면 말이죠. 이거 뭐 탄핵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공격을 해서 종북 세력을 공격했다, 공격해서 그걸 구출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건 소설도 저런 소설을 쓰면 말이죠. 읽지도 않아요.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글쎄 근데 김병주 의원실에서 보면 비슷한 제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계속 충격의 연속입니다. 네. 김어준 씨도 본인이 아직 사실관계가 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전제를 하고 발언을 한 거긴 하고요. 또 김병주 의원실이나 또 민주당 박선원 의원 등 국방위 위원들에게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저희가 해당 의원실에도 접촉을 했지만 앞서 김병주 의원실이 공개한 그 이미지 지금 확인 중에 있다라는 입장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사살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입니다. 내일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몇 %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산수를 잘 못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는데. 대표님 무죄 판결한 판사도 체포하려고 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하시죠. 네. 여당에서 이탈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은 비상계엄 발표 직후인 10시 53분입니다.
홍 차장이 국회 정보위에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홍 차장에게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홍 차장이 전화를 받자 윤석열 대통령이 봤지라 물었고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걸 봤다고 대답하자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단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직접 지휘했다는 겁니다. 이후 홍 차장은 육사 후배이기도 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여 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체포 대상자 명단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등을 비롯한 여야 유력 인사와 법조계 인사, 선관위 관계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참고적으로 김민석 저희 최고위원이 형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 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란 지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됐을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홍 차장은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잡으라 한다고 보고했지만 계엄에 개입하지 않고 피하는 분위기라 더 이상의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계엄군이 이미 국회 안에 진입했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아폰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고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은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라.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내부 상황을 파악한 뒤 의결 정족수까지 언급했다는 겁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계엄령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방첩사를 도와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권순일 전 선관위 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곽 사령관은 당시엔 이 같은 작전 지시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하고 논의를 하다가 이거는 될 수도 없고 도저히 해서도 안 될 내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 현장에 있는 작전 병력이 투입하면 그 인원들은 다 위법한 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것인데 다만 곽 사령관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이 어떤 의미고 얼마나 큰 사안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국회 상황과 관련해 어떻게 보고를 받고 사항을 파악했는지 향후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직접 지시했을 뿐 아니라 계엄하에서도 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